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 채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최대 100만원 투자 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1주차, 2주차 동안 당첨된 15분 지금 게시물을 통해서 공지되었습니다. 그래서 15분들 한테는 이미 당첨 공지가 완료됐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주별 선착순을 통해서 현재 당첨된 거 공지 드리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 주별 선착순을 통해서 15분 당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월 말에 혹은 다음 달 초에 당첨 공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9월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큰 주제는 아니에요. 막 거시경제 이런 게 아니고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지난달 8월 28일 날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미국 정부 상무부가 암호화폐 그러니까 블록체인 9개를 선택을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과 관련돼서 왜 선택을 했고 이 선택한 블록체인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 같이 보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지 사실은 뭐 아마 이게 이제 투자 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체크해보니까 아직도 투자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이비도지 한 주라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이비도지 보유자 중에 한 주라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 베이비도지 제휴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금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베이비도지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가 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3법을 통과가 되죠. 미 정부가 이번에는 블록체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발표했어요. 단순히 암호화폐 3법이 아니고 블록체인 법안. 그래서 8월 28일 날 상무부가 GDP 포함한 모든 거시경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제공한다. 갑자기 블록체인에 이걸 왜 제공하지?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의 성명을 그대로 번역한 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미국이 암호화폐의 수도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 대통령이 되는 비전에 부응하며 최초로 미국의 경제적 진실, 참 얘네들은 문학적 표현을 해요. 경제적 진실이 말하자면 미국이 포함된 모든 종류의 거시경제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 진실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변경 불가능하고 전 세계에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블록체인에 발표되고 기록될 것이다. 블록체인 원장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 불가능하죠. 그리고 누구나 와서 볼 수 있어요. 물론 미국 정부가 승인. 이게 뭐가 중요하지? 근데 이제 왜 중요한지는 제가 내용을 보여드릴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면 다이렉트 메일이나 뭐 댓글에 가끔 블록체인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너무 오바 아니야? 막 이러시는데 여기서도 보여주는 게 지금 이제 미국이 앞장을 서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계 모든 거를 블록체인 위에 넣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던.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다 위에 올리겠다는 거니까 기존에는 온라인이었는데 이제 온체인이 되는 거죠. 웹3가 되는 거죠. 웹2가 아니라 웹3가 되는 건데 지금 이것도 그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미 정부가 그동안 관리들이 다루고 주무 부서가 다루고 전문 기관이 다루었던 미국의 모든 경제 데이터, 특히 거시경제 데이터를 블록체인 위에 기록을 해서 블록체인에서 운영하고 분석하고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가용성으로 전환시켜서 이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가 인상 정책을 정할 때도 블록체인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블록체인 위에 AI를 또 실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데이터를 다 가용한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AI 주요한 포인트에 씹어놓은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이걸 가지고 막 분석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온다고요. 예를 들면 뭐 물가 인상률 정하거나 뭐 할 때 좀 더 정교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면 민주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한 건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왜 암호화폐 3법만큼 중요한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암호화폐가 화폐라는데 내재적 가치가 있어? 그거 사기 아니야? 이게 이제 해묵은 딴지였잖아요. 근데 그때 첫 번째 답변이 얼마 전에 있었죠. 암호화폐 3법. 드디어 국가가 세계 최고의 국가인 미국이 G1 미국이 암호화폐로 호명을 했죠. 넌 이제부터 화폐야. 그것도 우리 미국이 패권을 실어줄 화폐야라고 불렀어요. 호명을 했어요. 의미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제 달러를 블록체인에서 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RWA가 뭐예요? 세상 모든 것을 블록체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 형태를 토큰으로 만들어서 이제 블록체인에서 거래하고 분배하고 보관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이런 자산들을 탈중앙화 금융을 하는 거죠. 은행을 거치지 않고 여기서 수익도 내고 소득도 생기게 하고 투자도 하고 대출도 받고 대출도 주고 내가 직접 마치 은행인 것처럼 그런 이제 디파이 시장 이런 게 열렸다.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뭐냐면 암호화폐가 주식처럼 이게 사회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금융을 위해서 뭔가를 하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줬죠. 암호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답변이 된 건 뭐냐면 이제 지금은 거시경제 데이터, 특히 미국의 거시경제 데이터만 넣는 것 같지만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갈지. 이제 투표도 이 안에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업수당 같은 거. 그 다음에 국가 기관별로 논의하고 전자결제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거. 예산 전망. 이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국가나 공공영역이 하는 모든 일들을 블록체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블록체인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는 거죠. 단순히 금융이나 돈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공적인 거, 정치적인 거, 행정적인 것까지도 이제는 블록체인에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전망을 블록체인에 토큰으로 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자, 이러면 홍길동이다. 홍길동이 지금 뭐 이러면 35세인데 앞으로의 인생 전망이 어떠냐? 포트폴리오 딱 짜갖고 이걸로 토큰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래할 수 있다고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지나가고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 정부가 그럼 선택한 블록체인 9개가 뭐냐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당연히 예상을 하셨겠죠. 비트코인 첫 번째, 이더리움 두 번째, 솔라나 세 번째, 트론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좀 의외였는데 어쨌든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트론을 선택했고요. 파이코인의 블록체인이죠. 제가 항상 훌륭한 블록체인이라고 칭찬을 하는 스텔라 블록체인도 들어갔고 아발란체도 들어갔고 아비트럼이 또 들어갔습니다. 예. 그다음에 폴리곤, 포스도 들어갔고요. 옵티미즘. 그래서 총 9개가 들어갔어요. 이게 뭐를 선택한 거냐면은 일단은 미국 정부가 생각할 때는 가장 성능이 좋고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환성도 좋고 확장성도 좋고 오류도 적고 보안성도 좋고. 예, 그게 뭐 미국 정부가 그런다고 꼭 그게 옳은 것만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9개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기록 작업에 밸리데이터라고 있어요. 블록체인은 검증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게 뭐 10,000개가 됐건 10개가 됐건 이 검증자가 중요한데 여기에 체인링크라고 하는 블록체인과 피스 네트워크라는 블록체인을 지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한때 요거 발표된 다음에 피스 네트워크가 한 50% 떴었죠. 체인링크도 좀 떴었어요. 그래서 다시 좀 복귀는 했지만 그랬었습니다. 요 지금 말씀드린 투자 리스트 자체가 투자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누가 제일 좋다고 판단하는 미국 정부가 가장 성능이 좋다고 생각하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11개예요. 그래서 이제 체인링크는 무슨 일을 하냐면 좀 기술적인 건데 체인링크 제가 항상 칭찬하는 블록체인 중에 하나입니다. 독보적인데 뭐가 독보적이냐면 제공받은 이 GDP 등의 거시경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포맷으로 만드는 거에 독보적이에요.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서의 계약, 오프체인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 그게 뭐가 됐건 계약이 됐건 뭐가 됐건 이거를 얘네는 블록체인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로 이렇게 시켜내는 그 기술에 있어서 압도적입니다. 독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체인링크 그 일을 하기로 해요. 거시경제 데이터 받아서 블록체인에서 가용한 그런 포맷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피스 네트워크는 좀 시총이 작은 암호화폐인데 이번에 아주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죠. 원래 숨어있는 강자였는데 데이터 검증,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장기 배포를 위한 루프, 반복 패턴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GDP 그게 이제 매달 들어오는 게 있고 매년 들어오는 게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걸 안정적으로 검증을 하면서도 내버려둬도 반복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패턴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체인링크와 피스 네트워크가 사실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면 이런 코인 같은 게 좀 차트 보고 이러면 언제 들어가야 될지 내가 투자할 만한지 아닐지도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정상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NB가 빠졌어요. 그럼 깜짝 놀랐는데 뛰어난 블록체인인데 시총 규모도 크고 유동성도 좋고 근데 빠졌고요. 트론이 들어갔어요. 물론 트론 훌륭한 블록체인이고 여러분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되면서 이제 분야별로 제가 각광을 받을 블록체인들 알려드릴 때 트론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쪽에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제가 추천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좋은데 그렇다고 BNB 정도로 제끼고 된다는 좀 그랬는데 저스트선 중국이지 않습니까? 특이한 친구죠. 베이징대에서 역사학 전공하고 미국 가서 역사학 전공했는데 암호화폐를 창시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역사학 전공자가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창시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뭐 이 국적을 수십 개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스트선이 트럼프 민코인 엄청나게 샀죠. 그래서 나중에 밝혀진 것이 1위였어요. 백악관에 초청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월드리버트 파이낸스 아무도 안 살 때 수천억씩 매집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도장을 찍고 로비를 확실히 한 거예요. 물론 우수하지만 또 하나 여기 XRP가 제외됐습니다. 왜 제외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냐면 이게 체인링크랑 피스 네트워크는 오라클 링크가 되어 있어요. 오라클 링크가 뭐냐면 그 블록체인 바깥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 링크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하긴 하죠. 이게 블록체인 하는 데 있어서 또 RWA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긴 한데 XRP가 오라클 링크가 연결이 돼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물론 한두 달 하면은 연결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XRP가 이런 거에는 아직 큰 신경을 못 써왔기 때문에 오라클 링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제가 예상할 때는 XRP가 제외된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거 하려면 오라클 링크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요 작업을 하려면 RWA 그런 것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 요런 게 RWA, 디파이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EVM, 그러니까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6월에 사이드 체인으로 탑재했어요. 그러니까 좀 늦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상무부, 미국 정부에서 평가할 때는 일단 XRP를 송금에 특화된 블록체인으로 분류한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아주 성능 좋은 블록체인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이거는 아직은 약하다,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보면서 송금에 특화된 블록체인으로 분류를 한 걸로 저는 제가 아마 맞을 겁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선발했다면 됐을 거예요. 왜냐면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6월에 사이드 체인으로 탑재해놓고 벌써 6월에 되자마자 일본에 있는 가장 큰 회사 미쓰비시 투자회사랑 일본에 있는 그 부동산들 있죠. 건물이나 이런 거 주로 상용 부동산들을 토큰화 작업하고 있어요. 토큰화 작업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XRP가 이제 진짜로 EVM을 탑재했기 때문에 RWA를 토큰화 자산 이거를 제조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XRP의 블록체인은 제조가 가능하다는 거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결정할 시기에는 제가 볼 때 이게 걸린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었던 거. 결론적으로 XRP로서는 약간은 기분이 안 좋겠죠. 당연히 선정돼야 되는데 뭐 이러면 트론 같은 것도 되는데 비가 안 됐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XRP 그 블록체인의 우수성이 평가절하된 건 아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까. 어쨌든 이 두 가지 부분은 선정에 있어서 약간 재미난 어떤 포인트였습니다. 같이 공유하시면서 지금 베이비도지 보유자 중에 한 주라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 베이비도지 제휴 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베이비도지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가 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이런 소재를 가지고 지금 진짜 안 하더라도 이런 투자 리스트들을 축적을 시켜놔요. 제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의 블록체인 순위, 스테이블 코인 고속도로 순위, 시장 점유율 보십시오. 이들이 압도적이죠.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돌리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주로 이더리움 거를 쓴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58% 60% 됩니다. 이더리움이 압도적 1위고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에 실체가 있냐, 이렇게 있어요. 블록체인 산업에 쓰여진다고요.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트론이 있죠.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는 트론이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순위 안에 드는데 또 겹치기로 미국 정부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전도 유망한 암호화폐, 전도 유망한 블록체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요 빨간색에 있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솔라나, 네 번째가 아비트리움. 이거는 사실은 이더리움 계열이죠.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 레이어 2에 있는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계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BNB는 있는데 뽑히진 않았죠. 그다음에 이제 폴리건 다 이렇게 9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요 지금 9개들은 중에서도 특히 한 요 정도까지는 사실 압도적인 거죠. 그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 정부에 의해서 선택이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욱더 전도 유망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리스트업을 해서 항상 평상시에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있는지 또 들어갈 타이밍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원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봐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블록체인으로 위에 올려서 토큰화하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 자본주의, 블록체인의 사회에 미칠 영향이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미국도 거기에 동의해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 첫걸음을 뛴 거죠. 자, 그랬을 때 토큰 자산 시장 순위를 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좀 전에 봤던 역시 토큰화 자산별 시총 순위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제일 큰 게 약 2,500억 달러입니다. 뭐 USDT, USDC 이런 게 있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베센트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합니까? 미국 은행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도 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크면 미국 은행이 망하니까요. 3년 안에 8배가 클 거라고 얘기를 해요. 8배. 그러니까 약 이렇게 된다면 한 최소 2조에서 2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순위가 국채시장, 미국 국채시장의 토큰화가 그 다음으로 큽니다. 제가 투자할 만한 그 코인, 테마 블록체인에서 항상 얘기했던 블랙락의 비들, 펀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온도 파이낸스. 얘네들이 이제 주로 미국 국채를 토큰화하는 그런 펀드이고 그런 블록체인이죠. 온도 파이낸스가 아주 유명하죠. 근데 여기는 부동산보다 크지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보다 지금은 작아요. 지금은 약 한 100억 달러 정도 규모인데 블랙락의 이런 쪽 주로 뭐 블랙락이나 로빈후드나 이런 세계에서 제일 큰 투자 회사에서 예측하기로 3년 안에 20배에서 40배 큰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보다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다 토큰화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중간인 30배만 잡아도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하고 있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주식도 토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기존처럼 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서 거래해요. 24시간 토큰으로 쪼개서.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에도 개당 10원, 100원 이런 식으로 토큰으로 해갖고 투자를 하는 거죠. 블록체인 위에서 디파이 생태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사갖고 뭐 대출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갈 텐데 어쨌든 아직은 근데 시범 수준이다. 아직 크진 않았다. 사실은 큰 게 금 토큰이에요. 금을 토큰으로 만드는 작업도 하는데 그게 이제 요 사이 정도 낀다. 금이 부동산과 국채 정도 사이에 끼는 정도 규모고 주식 아래로는 아직 이제 시장 규모 자체가 원래 작으니까 뭐 공예품이나 미술품, 골동품 이런 시장이 실제로 있는데 규모는 작습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전에 스테이블 코인에서 순위를 우리가 봤잖아요. 각 블록체인이 점유하고 있는 순위,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미국 상무부가 뽑은 9개 코인에 들어가는 거 빨간색으로 해서 제가 분리를 했었죠. 그거 봤었는데 그 다음에는 미국 국채를 토큰하는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더 압도적이에요. 여기는 이더리움이 거의 뭐 65%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스텔라가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BNB,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아비트리움, 아바란체. 그래서 순위가 대략 이런데 요 순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미국 정부가 선택한 게 어디입니까? 이더리움, 스텔라, 솔라나, 아비트리움, 아발란체, 폴리건, 제크싱크, 예, 옵티미즘 뭐 이런 것들이 겹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트코인 불장이 오느냐, 이번에 FOMC 금리 인하에 따라서 빨리 오느냐,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반기에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알트코인 불장,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의 불장이 올 거라고 거의 트레이더들도 그러고 뭐 애널리스트들도 그러고 10명 중에 8, 9명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리스트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계열이 거의 지배하고 있어요. 9개 중에서 4개가 이더리움 계열입니다. 이더리움 하나 있죠. 아비트리움, 아발란체, 옵티미즘, 폴리건 있죠.
그러니까 9개 중에서 4개가 이더리움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계열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고 자산 토큰 RWA 시장에서 얼마나 압도적이고,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이 시장이 8배, 10배 큰다. 20배 큰다. 그러면은 그만큼 뭡니까? 이더리움 가격과 이더리움 계열의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외에 솔라나나 스텔라 이런 것도 있지만 압도적이에요. 이더리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시면서 어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신다든지 모니터링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요 같이 함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것과 관련 지어서 미 정부 선택에 근거한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뭐 제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은 좀 불공정하니까 크게는 2개로 나눠봤습니다. 쉽게 좀 단순화시켰어요. 첫째, 좀 보수적으로 가겠다. 그럼 나의 기질은 다혈질이다. 그래서 알트코인에서 묶여있고 나 못 끼는다. 나 그냥 수명이 준다. 그래서 나는 다혈질이라 그런 건 싫다.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투자액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50원 정도는 비트 이더에 넣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알트코인 때문에 이제 막 심장마비 걸리고 막 성격이 더 나빠지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 제외한 알트코인들을 했을 때 한 5원 정도. 그 다음에 현금을 캐시를 한 10원 정도. 그 다음에 해지 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겁고 둔감한 주식 한 요 정도 비율로 갖고 있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예. 요게 이제 요 정도로 한다면 크게 상처 입지 않고 화도 안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하반기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충분히 웃을 수 있는 꽤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어. 특히 뭐 때문에 낼 수 있냐면요.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편제해도 이것이 엄청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왜? 이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비트랑 이더의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 스타일인데 굳이 따지면 이건 스타일입니다.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저는 이더를 더 좋아합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에요. 이더는 디지털 석유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산업의 구조가 확정되어지는 향후 2, 3년 동안만큼, 근데 앞으로 2년, 3년 요때가 뭐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이 전 사회적으로 안착이 될 거고 RWA 시스템이 전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특히 OECD 국가 중심으로 안착이 될 거고, 그러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에 막 기관들이 막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연한 블록체인 중심의 자본주의가 됨에 있어서 그게 2, 3년인데 그때 이더리움은 압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비트보다 산업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디지털 석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 3년 후에도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계열이 그럴 거냐?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진행되는 걸 봐야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아주 큰 이득을,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좀 공격적인데, 만약에 공격적으로 내가 좀 운영을 해보고 싶고, 난 인내심이 강하다. 이더리움 외에 알트코인 쪽에서 내가 막 잡혀있고,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더라도 나는 그런 거에 대한 저항감이 강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 정도가 가능합니다. 10원 정도로 비트 10%죠. 그 다음에 30% 이더리움. 그 다음에 나머지 알트에 30원. 여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기 이제 자기 취향이나 자기 내공이나 공부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XRP 를 가는 사람이 있고 솔라나 노선이 있고 XRP 노선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밈코인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파이코인, 밈코인은 너무 위험하다. 그랬을 때 풍부한 압도적인 커뮤니티를 가진 파이코인 쪽으로 내가 해보고 싶다. 여러 가지 요 안에서 이제 성향이 있는데 어쨌든 알트의 30 정도를 나는 인내심이 강하다. 잘 참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더도 이때 여기보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뛸 거고 여기에서 우여곡절을 겪지만 이더에 비해서 퍼센티지는 더 많이 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알트, 그러니까 이더가 아닌 비이더 알트코인의 30% 정도를 공격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공격적인 건 뭐냐면 뭐 해지 자산이나 현금 이런 거 아니에요. 주식,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식 안 하는 거예요. 주식을 하느니 부동산도 하지. 요즘 시대 무슨 주식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현금 비중을 30% 하되 10에서 20은 이거 10으로만 적었네. 10에서 20은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을 보면서도 요거 DX 같은 데 두면은 뭐 지금 예를 들면은 아베 같은 경우에 막 보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막 8% 10%까지 나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냥 스테이킹 시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원금 보장성이 있잖아요. 1달러 대응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을 날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뭐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보면서 대신 언제든지 빼서 현금으로 쓸 수 있으니까 요 현금을 30원 정도 30% 정도 하되 약 10에서 20%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동성을 확보해서 그렇게 디파이 뭐 디파이에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뭡니까 업비트나 뭐 이런 데서 뭐 이자는 낮지만 그런 걸로 해도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할 경우에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뭐 다음 달이건 예. 이제 벌써 9월 왔네요. 9월 중순 후반이건 요때 시작되건 아니면 좀 늦어져서 금리 인하가 안 되면서 늦어져서 11월, 12월에 시작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10명 중에 8명이에요. 하반기에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라고 보고 저는 지금도 초기 단계라고 보여요. 초기 단계에서 좀 눌리면서 조정장이라고 보는데 이미 알트코인 그 불장의 초입 단계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8월 중순 요때 하면서 이제 들어왔고 이게 이제 본격화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언제 이제 시간이 된다면 좀 시간 지난 다음에 그거를 제가 거시경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일본이나 유럽의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의 유동성 계획 앞으로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어떤 분야에 있어서 돈을 풀고 이런 거를 보면은 앞으로 짧게 봤을 때 2년 길게 보면 3년 동안 전 세계가 유동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번 하반기만 봤을 때는 지금 뭐 이 금리 인하를 9월 16, 17일 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 있는데 지금 각 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거시경제의 계획들을 보면은 앞으로 2년, 짧아도 2년 동안 계속 돈이 풀어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빚이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는 안 좋지만 이게 우리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좋은 앞으로의 시나리오인 거죠. 앞으로 한 2년 정도. 게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롭게도 암호화폐 3법이 올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2년, 3년 동안 계속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전 세계화 시킬 거고 RWA 전 세계화 시킬 거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성능이 좋은 블록체인의 사용처가 실사용 매출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블록체인의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거기에서 채굴되고 있고 그것의 가버넌스를 책임지고 있는 암호화폐 가격이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거지 이게 뭐 돈이 돼갖고 뭐 오프라인에서 돈처럼 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암호화폐가 채굴되는 블록체인이 보급이 쭉 돼야 되거든요. 예, 블록체인 산업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면으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대단히 유리한 입장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 미국 상무부가 가장 블록체인 성능이 좋다라고 선택을 한 요 9개 암호화폐와 그 다음에 이것을 검증하는 밸리데이터로서 지정한 체인링크나 피스 같은 경우까지 한다면 11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노력들 조사 노력들 그 다음에 또 이게 타이밍이 맞는다면 그 직접적으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주제는 아니었지만 향후 암호화폐에 되게 중요한 하나의 첫걸음이 띄어지는 그러니까는 암호화폐 3법이 민간 영역이었다면 이제 국가 영역에서 예 안녕하세요 미스 광님 미스 광님 제가 몇 번 뵌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 감사합니다. 요거는 민간 영역은 아니지만 공적 영역, 국가 차원의 그 측면에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래서 블록체인의 사용량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이런 걸 쓰면 엄청나게 블록체인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가 한다면 이 주들도 있기 때문에 주들도 그러면 다 깔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예, 얼마나 많이 특히 이제 굳이 보면 이더리움 계열들 얼마나 많이 보급되겠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가스비 들고 막 하면서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이더리움 계열의 토큰들 얼마나 가격이 뛰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그런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XR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끼진 않았지만 하반기에 하는 거였다면 낄 수 있었다라는 부분 그 부분 말씀드리고 파이코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길이 다르죠. 파이코인은 지금 나설 때는 아닙니다. 지금 나설 때가 아니고 잠깐만요. 질문이 오셨는데 비트, 이더, 리플, 솔라나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매수하라고 하는데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요. 더 떨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좀 지금 조정장이에요. 변동성이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의견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6일, 17일 FOMC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해석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계속 날마다 다르잖아요. 오늘은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 그랬다가 금리 인하 말짱 도루묵 될 것 같다. 이번 9월에는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시장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좀 높습니다. 뭐 얼마 전에 나온 FCE 지수가 좀 생각보다 높아갖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시장이 해석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걸 보고도 JP 모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9월, 12월 두 번 한다. 이러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르긴 뭐 9월 중순 말부터 해서 오르느냐 11월부터 이렇게 오르느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오를 거고 그런 데다가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시장 지배 지수가 계속 눌리고 있어요. 좀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그 다음에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그 뭡니까 알트코인 시장 지수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거의 10단위로 올랐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금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조정장이죠.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비트, 이더, 리플, 솔라나 내가 조금이라도 뭐 단돈 10,000원씩이라도 단돈 100,000원씩이라도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장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한번 떨어졌을 때 그냥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대신 분할 매수 이제 해가야죠. 적립식으로. 그죠? 나눠서 그거를 주 단위로 차트 보시면서 주 단위로 들어가건 그죠? 그런 식으로 아니면 격주 단위로 들어가건 적립식으로 차트 보시면서 좀 눌릴 때 또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지 마시고 적립식으로 가세요.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장에 들어가신다면 그거는 하반기 찍고 나는 무조건 나올 거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장에 들어간다는 거는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정도는 이번에 들어갔다면 한 2년 정도는 그냥 눌러 안고 계세요. 그러면 수익 엄청나게 날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많이 날 거예요. 수익이. 예. 누구는 그래요. 2020년도 이후에 다시 5년, 6년, 그러니까 5년 만에 온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올해 내년을. 그러니까는 이번에 들어가시면 적어도 이렇게 큰 거, 다른 뭐 이렇게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정도는 이번에 단돈 10만 원 들어갔다라도 단돈 100만 원 들어갔다라고 해도 단돈 1,000만 원 다 합해서 들어갔다 해도 2년은 눌러 안고 계세요.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줄 겁니다. 그것만큼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하반기장은 그 FOMC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시기에 대한 예 맞습니다. 2년 이상 보고 조금씩 모으시는 게 좋으세요. 예, 그런 게 없고 좀 불안하시면 적립식으로 틈틈이 틈날 때마다 모으시면 정말이에요. 예, 어떤 것도 그 수익률을 못 따라옵니다. 지금 비트, 이더, 리플, 솔라나처럼 그렇죠. 노후자금으로 그러니까 목적 자금용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수익률이 그걸 따라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률 특히 지금 장 앞으로 2, 3년은 충분히 따라줄 거기 때문에 아주 정말 예 아주 바람직하고 기쁜 결과가 적어도 최소한 2년, 3년까지는 혹시 몰라도 2년 내는 분명히 저는 90% 이상, 95% 이상, 98% 이상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제가 아주 가벼운 주제, 가볍다기보다는 작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미 정부가 선택한 9가지 암호화폐 계속 앞으로 주목하시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나가나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밸리데이터 검증자로서의 체인링크나 피스 같은 경우도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베이비도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민코인에도 불구하고 중견코인 이상의 메이저 코드 이상의 그런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의 도구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AI 이미지, NFT 플랫폼을 결합한 바이낸스 블록체인 기반의 민코인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반려동물 사료 기부 부분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이비스와 플랫폼이 있어서 파밍 서비스나 어떤 AI 생성 NFT 툴도 유틸리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과연 민코인 중에서 이러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민코인이 있는가 뭐 디파이 생태계들을 많이 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 베이비도지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또 그걸 또한 얼마 전에 알제브라, 인테그럴, 덱스 업데이트처럼 이런 기술력과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 민코인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베이비도지는 AI 이미지 생성기를 통해서 실질적인 유저가 베이비도지 토큰을 사용해서 NFT를 제작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유틸리티까지도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베이비도지 수합 내에 플랫폼 내에서 파밍이나 리커더디 풀이나 이런 디파이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베이비도지를 가진 개인이 블록체인 은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 탈중앙화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거래소에
기대하지 않고 베이비도지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많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런 민코인은 세 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 수천 개의 민코인 중에서도. 하물며 우리 베이비도지의 부모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지코인조차도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RWA 시장 아시죠? 그러니까 이러면 예술품이나 골동품이나 그죠, 부동산 이런 거를 블록체인 내에서의 디지털 신으로 다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의 토큰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투자를 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향후에 대단히 큰 시장이 될 텐데, 단순히 현물 시장이나 현물 ETF 시장이나 파생상품 시장이나 선물 옵션 시장일 뿐만이 아니고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이 RWA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될 걸로 예상되어지는데, 그 통로가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이번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RW 시장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에 첫걸음을 내딛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이것이 우리 베이비도지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보십시오.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있는 이 상품들, 이 금융상품, 즉 주식과 채권을 RWA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RWA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 채권을 이미 하고 있지만 RWA로 만드는 거예요.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마저도, 채권시장마저도, 다른 많은 파생금융 시장의 상품마저도 다 토큰화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존재했던 금융자본주의 모든 금융상품이 오히려 5년,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암호화폐 외에 모든 자산시장을 블록체인이 다 흡수하고 재편할 수 있다는 거, 오히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은 블록체인 위에 토큰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5년 안에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크는데 있어서 이 3법이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을 보면서 자산들이 전략적인 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전략적 자산들이 우리 베이비도지, 이 민코인까지도 왔다는 겁니다. 향후에 제가 RWA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 위에 하나의 RWA 자산으로 가는 그 시대가 5년,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했을 때, 이런 RWA, 디파이 도구를 스스로 장착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시키고 있는 우리 베이비도지 코인의 향후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하실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